세희. 점수 잘 나왔어? 오늘은 의사표시 마치는 날이에요. 민법 충치기. 자, 갑은 그의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갑을 간의 법률관계 옳은 것은, 자,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그랬으니까 갑을 간의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지. 응? 비진이, 그 다음에 기부니까 증여. 그러면 갑을 간의 비진이 증여는 원칙이,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유무, 추출적인 원칙이 유효지.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으로 볼 것도 없이 틀렸네. 그리고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그럼 몰랐다 그러면 을이 진위를 몰랐다. 선이고 무과실이면 유효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그래서 취득할 수 없다. 1번이 틀렸어. 저기서 틀려버리니까 무효임으로 여기서부터 틀려버렸어.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렇게 가야지. 자,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기부는 증여 아니야. 증여는 계약이요, 단독행위요. 증여는 계약, 증여는 계약. 그래서 틀렸지. 비진이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고. 그 다음에 갑의 진의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서 소유권이 갑에게 자 이렇게 등기했다가 그럼 소유자는 부여등기 명인에게 소유자는 물부손 있다. 그럼 상대방은 보충기재 요약집 13페이지.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는 줄 알아야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자, 그러면 13페이지에 맨 밑에서 양가로 3번에 자, 여러분들 무효사례 해결책 5단계. 전전세 등으로 소유자는 물부손 행사. 하나 넘겨봐. 하나 넘겨보면 자, 여러분들 소유자의 채권자는 대취. 4번 상대방이 뭘 물어봤어?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그래서 여기 갑이 이렇게 등기 되돌려 받으면 상대방은 부인하니까 손해배상 해주실 수? 그런 걸 물어보고 알고 가야 돼. 아,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갑의 진의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이 되어서 자, X 토지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된다. 이 말은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 말이야. 갑이. 그러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쓰다 틀렸잖아. 무효등기 명의인은 손해가 생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므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쓰다 X.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유박.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알 수 있다 그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여기 아니야. 그럼 무효지. 알 수 있다 그 말은 이렇게 써놓습니다. 선이 과실. 을은 X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맞네. 유효가 되려거든 상알수가 아니야 되니까. 이게 정답이요. 자, 5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면 병이 선이라면 그냥 여기가 유효무효 따질 것 없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지? 그냥 병이 선이면 이게 유효로 다뤄지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다 틀렸잖아. 병에게 넘어갔으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좀 까다롭잖아, 문제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런 질문을 낸 거 연습시키려고. 사업 실패로 부도이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지 병을 변하는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자기가 부동산의 등재인인 것을 빌미로 병에게 팔았다. 첫째, 갑과 을의 행위는 가장매매로서 당사자인 갑을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하면 맞는데 항상 그래서 틀렸네 이렇게. 왜냐하면 병이 선이면 유효로 다뤄지니까. 그 내용 아셨지? 지금 갑과 을이 가장매매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을과 거래한 병에 대해서는 이게 무효요, 유효요, 선이면 이게 상대적 무효 아니냐.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제3자가 선이면 유효로 다뤄진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무효이다 틀렸고. 자, 이런 경우 갑의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어.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 이제 채권자 선의의 제3자인 봐라. 갑의 채권자인 A는 이 사람이 선이라면 이게 유효로 다뤄지고 병을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인 병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는 병에게는 이게 무효라고 주장 못해 선이니까. 그 말 아시겠어? 다시 해보자. 여기가 지금 갑과 을 사이의 가장매매는 위로 해버려.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항상 무효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항상 무효인데 이게 병이 선이면 이게 뭘로 다뤄져? 효력이 유효로 다뤄지잖아. 그러니까 이 병이 선이면 누구든 갑이든 채권자든 누구든 병에게는 이게 무효라고 주장 못한다 그 말이야. 상대적 무효. 그래서 이런 표현들 주의하셔.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 신청할 수 없다. 맞잖아. 병이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이 사람이 선이래. 그럼 이게 유효로 다뤄지니까는 병과 거래한 정은 이 사람은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잖아.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그래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이라면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나. 틀렸지 이렇게. 왜냐하면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이 사람은 보호되고자 하시면 할 것이 없어. 이 사람은. 알아들어? 우리는 제3자를 많이 했잖아. 갑과 을이 가장매매에서 병이 제3자 선이면 정은 선의하게 따지 안 따져? 안 따지지. 근데 이 사람이 악이면 정이. 자, 병이 선이면 이 사람은 따질 것도 없어. 근데 만약에 병이 악이면 정이 선이면 권리 취득 하잖아. 여러분들 제3자는 끝까지 선이면 보호돼버린 거야. 마지막에 제3자는 보호돼버려. 왜 그러냐. 여기 보자. 을이 병이 정이 무했을 때 악이 했을 때 병이 선이면 이게 유효로 다뤄지니까 다 유효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 병은 당사자인 갑이나 을에 대하여 갑을사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무효는 누구나 주자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 제3자는 여기가 갑을 간의 가장매매가 선의인 경우에는 자기가 유효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무효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 아셨지? 제3자가 선의이면 유효라고도 할 수 있고 기분 내낀 대로 유효다, 내 거다 할 수도 있고 선의였는데 괜히 샀으면 너는 무효였지? 다 토지 가져가고 돈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유효하다. 틀렸잖아. 가장 매매는 유효이다. 짜고 그랬으니까 그래. 짜고. 그래서 답은 맞췄어도 어떻게 변형되면 틀릴지 주의하셔.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을 앞으로 등기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지. 갑이
실제로는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는 뭐 했어? 거기다가 중요해버린 거지 지금. 중요하면서 겉으로는 매매로 포장했지. 그래서 이 중요를 뭐라고 배웠어? 운익행위. 이렇게 되지.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중요는 유효. 제3자는 언제나 이 사람이 권리 취득했으니까는 제3자는 선악 불문 권리 취득해버리지 이렇게. 자,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틀렸다.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틀렸다. 지금 이 등기가 유효 등기니까 갑은 물청 없어. 유효 등기니까. 무효 등기인 경우 물부손이 있다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만서로 청구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자, 이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딱 을을 따져. 권리자요, 무권리자요? 응? 권리자. 을의 것 아니야. 여기는 손해하게 안 따지는 거예요.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와 거래했을 때 그 사람이 선의하게 따지는 거지. 여기는 갑이 은닉행위에 소유권 취득했으니 이 사람은 선의하게 따지지 않아. 을이 이런 사실한 병에게 팔았대. 알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갑은 병명의에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왜? 소유권 넘어가 버렸는데 뭐. 그 다음에 을이 이런 사실한 병에게 매도하여 이렇게 등기했을 때 이렇게 등기해주면 을도 소유권 넘어가 버렸으니 말소 청구 못하고 갑도 말소 청구 못하고 소유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틀렸네. 이해했었어? 이거 쉬운 거지. 맞췄어? 그것도 틀렸어?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두 개 기억해. 아니 허위 표시. 허위 표시 속에 들어간 은닉행위 두 개 기억해야 돼. 이거 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간 거 하나 기억하고 오면 되는 거야. 은닉행위. 전통적으로 나오는 게 허위 표시. 지금 우리 이렇게 되잖아. 갑은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다른 합의 후 합의에 의한 거짓 표시.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는 두 개 있었지 않았어. 합의해놓고 실수로 잘못 표시한 경우, 합의해놓고 일부러 거짓 표시한 경우 다 오표시는 무효요. 합의는 유효고 이렇게. 이해 가셨냐고? 통정 의의표시만 나면 벌벌 떨려서 못 살겠대. 통정 의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해당 허는 자는 말이야.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예요. 크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가장 매매를 했다고 전제했을 때 일단 띄어. 가장을 띄어라고. 이렇게 띄어봐. 그러면 이제 매매라고 놓고 본다면 매도인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갑이 가장 매도인인데 가장을 띄어. 떼면 진짜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지. 진짜 매도인에게는 대금 채권이 있잖아. 이것이 가장이니 외관이야. 그럼 이 권리를 진짜 권리인 줄 알고 양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권리에 대해서 못 넘어가게 감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권리를 관리하는 파상관제인이 있을 것이고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이 사람을 상대로 해봐. 이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채권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가등기 가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해서 소유권 취득했을 때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별짓 다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갑에게는 진짜
돈 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채무도 있잖아요. 이렇게. 채권 채무가.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 보증서, 채무와 관련된 사람은 보증인 딱 하나 있어. 어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감유, 요 사람, 요 봐라. 채권을 감유한 사람은 제3자잖아. 둘째,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서 갑이 가장 매매한 게 아니라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거예요.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 그러면 이 을이 매관이 가장 전세권이잖아. 그럼 거기다가 뭐 가장 전세권에 대해서 압류한다거나 전세권 양수받은 자, 전세권자 경매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퍼져 나오지? 그럼 그 사람이 제3자지. 그래서 하나, 통정에 의해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취득하지 않은 제3자잖아. 그 다음에 대리인이 통정했을 때 본인과 대리인은 우리는 상대 추양, 상본 추양에서 대리인과 본인은 같은 사람이요. 별개 인물이야. 그러니까는 대리인이 통정 허위 표시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요. 제3자 아니라고.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 이봐, 가장 매매하면서 가장 매매하지 마라. 진짜 매매해요. 진짜 매매하면서 대금 1억은 병에게 주기로 한다 했어. 갑이 매매하면서 내가 토지 줄 테니 네가 대금을 1억을 달라 그래서 알았다.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네가 대금 1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돈은 내가 병에게 줄 일이 있는데 네가 직접 주어라 할 수도 있어 없어. 이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이 사람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는데 보면 눈으로 봐라.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했잖아 지금. 그럼 병은 돈을 받아갈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매매가 요요이면 주면 되고 무요이면 줄 필요 없잖아. 돈을 안 줄, 토지를 안 줄 테니까.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눈으로 보시다시피 당사자가 아니요. 제3자가 아니고 여기에 이 매매에 대한 외관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인데 이 사람은 가장형이 허기 전부터 이해관계 있었던 자 아니야.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그러잖아. 아닌 사람 한번 외워본다. 상대 취양,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외웠대. 근데 외웠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연습해. 가장형이 전후 따지고 내가 써줬잖아. 제3자는 가장이 후에 생겨야 되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고 독립해서 독립이 안 된 동일인은 제3자 아니라고 이렇게. 맞췄나? 그래서 디귿 리을. 왜냐하면 무효 나오면 전전세 5단계로 해결하는 연습은 됐어. 근데 이것은 연습이 안 되잖아. 어쩌다 한 번씩 꼭 나오는데 어쩌다 튀어나오니까. 이걸 외워버려야 한다고 제3자는 누군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상대 취양,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이렇게 강의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다른 데서 온 사람들 별걸 다 외우라고 해 미친놈들. 이해해 놓으면 될 것을. 이해해서 안 된 게 허락을 하자고 이해해서. 이해한 사람들은 가장권리와 이해관계 맺은 자, 가장 채무와 이해관계 맺은 자, 그럼 제3자로 끝나는데 그거 안 해오면 맨날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짓 하고 싶겠어. 사고. 당사자가 사고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대. 사고 취소 배제 특약. 그래서 우리가 배제 특약이 시험에서 2개 나오잖아. 관습법상 지상권 배제 특약. 관습법상 지상권 배제 특약은 유효요, 무효요?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니까는 관법지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야. 세 가지를 외워야 돼. 착오에 관한, 관법지에 관한 규정, 유치권에 관한 규정. 그 세 가지에서 꼭 권리 배제 특약이 나온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다. 관법지 배제 특약은 유효다.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다. 꼭 나오다. 세 개를 외워버려야 돼. 따라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이게 유효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나오지. 착오 취소 배제 특약. 됐나? 저 여러분들 책에 17페이지를 펴봐. 17페이지에 요약제 그 착오 취소 요건의 양가로 1번 한번 읽어본다. 시작. 큰 보로 시작. 빨리 읽어. 2번 시작.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그러지. 초기는 봐라. 양가로 4번 딱 읽었더니 초기는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이 없잖아. 썼는데 어째 여러분들 없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할 때 딱 강의가 너무 잘해서 판서해놨는데 안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다 써.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4번. 양가로 4번. 그 양가로 3번까지 있으니까 양가로 4번에다가 양가로 4번에다가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의 부조문제 이렇게 써야 돼.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의 부조문제. 건물과 부지를 있는 그대로 샀는데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대. 지분이 조금 부족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지. 그럼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중요거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이거 자꾸 틀리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날인한 경우에는 사기요, 착오요. 착오도 동기의 착오요, 표시상의 착오야. 그러니까 이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되는 거야. 표시를 잘못했다고 말이야. 표시상의 착오. 주의, 맞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대. 그러면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 중과실이 있는 상대방, 그 다음에 착오자는 중과실이 있고 상대방은 알고 이용했고 누구를 더 보호해야 돼? 중과실 있는 착오자를 보호해야지. 상대방 알고 이용했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해야지. 이렇게. 유발된 동기의 착오. 자, 동기의 착오는 원래 표시되어야 하지만 제공된 동기나 유발된 동기는 표시돼야 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동기의 착오만 보면 안 되고 여기 앞에 유발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는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잖아요.